히말라야 산중도시 포칼라입니다. 포칼라. 해발 700m에 있는 포칼라. 산중도시라기보다는 평야지대입니다. 사실 여기서 바라보는 안나푸르나 영봉이 지금 새벽 6시입니다만은 어렴풋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뾰족한 봉우리 마차푸찰레 6,993m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6,997m로 적혀 있습니다. 하여튼 7,000m입니다. 7,000m. 마차푸찰레 뜻은 피시테일. 저 꼭대기가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시테일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랏지 이름도 피시테일입니다. 피시테일. 영국의 찰스 왕태자가 여기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오른쪽에 역시 어렴풋이 보입니다. 꼭대기가 구름에 가려져 있는데 저거에 안나푸르나 제3봉입니다. 제3봉 7,000m가 넘습니다. 안나푸르나 연봉이 여기는 회화호수입니다만은 회화호수 주변을 이렇게 병풍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높이가 7,000, 8,000, 6,000 되는 연봉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 저기 히말라야 연봉은 어떻게 보면 저 신이 사는 곳입니다. 신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대한 피라미드 같지 않습니까? 이 봉우리의 별명이 네팔의 마트오른입니다. 네팔의 마트오른. 여러분 스위스 마트오른 그 꼭대기 기억나시죠? 물론 이게 높이에서는 약 2,600m가 더 높습니다. 마트오른보다. 마트오른이 4,400 정도 되는데요. 생긴 것은 아주 비슷합니다. 네팔의 마트오른, 마차푸찰레가 이 포카라의 상징적인 산입니다. 항상 돌출되는 형상으로 해서 사진을 찍힙니다. 설산이 구름하고 같은 색이라서 이렇게 희미하게 동양화처럼 보입니다. 점점 앞으로 또렷하게 저 안나푸르나 남봉과 함께 또렷하게 비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회화호수는 이렇게 잔잔합니다. 모든 호수가 그렇지만 특히 이 잔잔한 느낌이 이 드라마틱한 산세와 대조적입니다. 회화호수, 회화. 지금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 오면은 저기는 신의 영토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들의 고향입니다. 신들의 고향. 인간은 그냥 번져할 수 없고, 더구나 이 정면에 보이는 마차푸찰레는 입산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입산 허가가. 왜냐? 저기 신이 산다고 네팔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신이 사는 곳에 인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지구상에
신이 사는 영역을 지정해가지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인데, 이걸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것은 신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것은 신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할 마차 부찰레, 영어로 번역하면 피시테일이라는 뜻입니다. 물고기 꼬리. 신의 영역으로 남겨두자. 어제 트레킹을 하면서 더 가까이 저 연봉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저런 장엄한 경치를 꼭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가장 장엄한 광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경치는 지구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죠.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리고 지구가 45억 년인데 빅뱅부터 시작하면은 우주가 130억 년 정도 됩니다. 나이가. 그렇다면 이 우주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주 탐사를 해도 생명이 사는 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명, 새, 식물, 저 같은 사람, 이런 호수, 인간의 세계와 저 신의 세계, 히말라야라는 신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인간과 자연과 신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꼭 네팔까지도 직항로도 있고, 대한항공 타면은 카트만두까지 7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꼭 이 경치를 보셔야 될 인간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주의 일원으로서. 국내에서 보면은 권력 투쟁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 조석궁, 백악관, 저 북경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경치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련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름다운 걸 보고 와, 아름답다 하는 감동을 할 줄 아는 것, 이게 모든 인간의 본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무 감옥에 보내고 특히 전직 대통령을 재수사하고 말도 아닌 뇌물죄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 이 장엄한 경치를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일출입니다. 일출이 저 구름에 닿으니까 구름 색깔이 바뀌네요. 붉은색으로 바뀌는구만요. 점점 설산이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저 숲 건너편이 환해지고 있습니다. 저기가 동쪽입니다. 꽃, 새소리, 찰랑대는 물소리, 자연 교향곡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뷰티풀. 그리고 자연의 원리가 너무나 간단하다. E = MC 자성처럼 공식화할 수, 수학적 공식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심플하다, 심플 앤 뷰티풀.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자가 주사위 놀이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우주가 주사위를 놀이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대자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 절대자에 대한 개념은 다 다르죠. 여기 네팔 사람들은 저 히말라야 산에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힌두교도도 비슷한데 힌두교도는 신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일어난 종교, 유대교, 마호메트교, 그리고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사막에서 이 별을 바라보면서 만들어냈다고 하면 조금 그분들한테는 신뢰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히말라야를 보면서 한국 국내 사정을 생각하기 싫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핵 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주변국이 6개 나라입니다. 북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입니다. 이 5개 나라는 핵무장 국가 또는 일본처럼 준핵무장 국가고,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포기한 나라입니다.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스스로 포기했다? 그럼 스스로 포기한 다음에 계산이 있어야 되겠죠. 한미동맹을 철저하게 강화해가지고 미국의 핵이 우리를 지켜주는 핵우산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즉 미국의 핵이 우리의 핵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북한 너희들 핵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한을 위협할 수 없어. 왜냐하면 미국 핵이 우리 핵이야. 이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느낌이 물심풍기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 특히 군사적 동맹관계는 고의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사람들에게 안보 불감증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핵 대피 훈련 안 하겠다, 이런 말도 아닌 소리를 해도 문제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반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웰빙에 전념하고 돈벌이에 전념하는 그런 안일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정적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나라는 안보 문제에 관한 여야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 단결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란 말로, 6.25는 남침이 아니라 내전이었다는 말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인에게 자유를 선물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말로서, 그리고 방공 전선에서 싸웠던 사람들을, 그 책임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고
친정권 세력, 좌파 세력, 그리고 불법 시위자들,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하는 법치의 편파적 적용을 통해서, 그리고 헌법을 총체적으로 무시하는 국정 운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헌법에 국민이란 말을 사람으로 바꾸는, 그리고 그 사람을 민족이나 인민으로 해석할 수도 있게 하는, 거기다 플러스 국가의 단계를 도모해야 할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지방정부, 지방분권 국가로 조각조각 내는 그런 개헌 시도를 통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특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중심 국가 기관인 국군에 대한 여러 가지 음해, 사실 왜곡을 통해서 국군의 사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군, 국민, 국법, 국익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좌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좌파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이라고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것은 그 핵심에 문 대통령 측근에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일성을 숭배하는, 김일성을 지금 바라보는 신이 살고 있는 마차푸찰레 보다도 김일성을 숭배하는 젊었을 때, 그 뒤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바뀌었다는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정 운영에 개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국론 분열, 국법 무시, 국익 훼손, 국군에 대한 모독, 건국 부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기가 바로 북핵 위기의 결정적 국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황천항해라고 있습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선장과 선원들이 단결해야 됩니다. 승객도 협조해야 되는데 승객들끼리 싸움판이 벌어지고 선원들은 선장 말도 안 믿고 하면은 황천항해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저런 경치를 보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연은, 이 지구는 45억 년 동안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지구가 50억 년 뒤에 식는다고 합니다. 그때 가면 지구도 태양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태양이 50억 년 뒤에 식는다고 합니다. 그때 가면 이 지구도 종말을 고할 가능성이 많죠. 그 사이에 세계 사람들이 협조해가지고 또 다른 행성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구, 저 히말라야는 사실상 원래 바닷속에 있던 것이 지각의 충돌로 해가지고 융기가 된 겁니다. 밀어 올린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산맥입니다. 저 모습을 갖춘 것은 지난 100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1000만 년 전이면은 지질학적 연대 계산으로는 일순간입니다. 가장 젊은 산을 보고 있습니다. 저기 안나푸르나 남봉인 듯 합니다만은 눈 덮인 남봉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차 푸찰레를 바라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